자, 이제 수열 단원 들어갑니다. 수열 단원, 등차 수열, 등비 수열하고 시그마하고 귀납법 할 건데 오늘은 등차 수열 중간 정도까지 할 것 같아요. 자, 등차 수열 가볍게 복습해 봅시다. 등차 수열이란 제일 중요한 건 등차 수열, 당연히 알 테니까 물어볼게. 일반항이 n에 관한 몇 차식이라서 1차식이 될 거니까 기하학적 이미지로 직선을 가지고 가시면 좋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직선의 방정식 뭐 중학교 때 배운 1차 함수나 도형의 방정식에서 배운 뭐 직선의 방정식이나 두 개의 정보만 알면 식을 세울 수 있었어. 제일 중요한 게 뭐지? 기울기. 그리고 기울기만 같으면 어디 지나지 모르니까 뭐가 필요해? 하나의 점이 필요하단 말이지. 그런 느낌처럼 직선이 기울기와 한 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것처럼 등차 수열 또한 비슷하게 기울기 역할을 하는 것, 그 다음에 한 점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겠지. 자, 등차 수열에서 기울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두 글자로 뭐다? 공차 D였고요. 그 다음에 한 점 대신에 어떤 한 개의 항, 뭐 A3든 A1이든 뭐 A100이든 필요하다라는 거였지. 자, 그래서 일반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썼었냐면 일단 등차 수열을 만드는 방법은 계속 같은 수를 더해 나가면 되는 거니까 이런 관계식이 성립하지. 자, 이웃한 항 사이의 관계식을 세 글자로 점화식이라고 불러요. 점화식이 뭐냐면 그 다음 항으로 가려면 전 항에다가 공차는 차이, 디퍼런스라서 D라고 알파벳으로 쓰죠. D를 더해줘야 된다라는 거였고. 자, 그러다 보니까 A2한테는 A1보다 몇 D 더해줘야 되고 1D, 3는 2D, 4면 3D. 규칙이 나왔다 이거지. N까지 가려면 몇 D야? N-1D. 자, 그런 식으로 쓰는 것을 이제 일반항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자,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 A에는 첫 번째 항 A1, 뭐 A라고 쓸게. 거기에다가 공차를 N-1번 더해줘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얘를 직선의 방정식처럼 기울기 N 플러스 이런 식으로 봐주는 것이 시야를 좀 넓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자, 이게 기울기 역할을 해준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 자, 그런데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첫 항 더하기 N-1D 라고 해서 모든 문제를 첫 항 기준으로 풀려고 하니까 너네가 힘든 거고 직선도 마찬가지야. y절편을 몰라도 뭐 3,7 알면 구할 수 있고 100,3 알면 구할 수 있는 것처럼 아무 항이나 하나 알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 예제 간단하게 오른쪽 위에서 풀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예제 보시면 뭐 이거는 아주 쉬운 예제야. 첫 항이 9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 이렇게 보면 오케이 A에는 첫 항 9니까 9에다가 3괄호 N-1 해주면 되겠구나. 뭐 당연히 풀어주시면 되겠죠. 뭐 3N 플러스 6이구나 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 예제 같은 걸 보면 A3이 5고요. 그 다음에 공차 D가 4다 이렇게 나와 있다. 이걸 굳이 초보처럼 그렇다면 A1은 얼마니까 A1 자리 대입하고 D 자리 대입하자 이렇게 풀지 말라는 거야. 얘는 이렇게 푸시라는 거지. 자, 일반항 A에는 잘 생각해. A3에다가 공차 D를 몇 번 더하면 될까요? 라는 건 결국 여기 중요한 얘기 할게. A3과 AN이 몇 칸 차이냐를 관찰해야 된다는 뜻이지. A1과 A2는 한 칸, A2랑 A4는 두 칸, 2랑 4가 두 칸, 3랑 7은 4칸이겠지. 단순해요. 이 밑에 있는 인덱스들을 단순하게 뭐 해주면 된다? 빼주면 된다. 그게 칸수야. 자, 그러니까 공차를 몇 번 더하자? N-3번 더하자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정리를 천천히 하면 돼. 이렇게 될 거니까 필기하고 있겠죠. 자, 그래서 얘는 4N-의 7이 일반항이네. 뭐 이런 식으로 구한다는 거지. 자, 그 다음 등차 수열의 또 중요한 성질이 뭐였냐면 등차 중항. 이제 오른쪽 페이지 03번으로 왔습니다. 등차 중항인데 등차 수열의 가장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지. 자, 예를 들어 세 개의 숫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다고 쳤을 때 이거는 너네한테 나 한글로 많이 가르쳤어요. 양옆의 합은 가운데에 뭐다? 2배다. 라고 기억을 하라고 했지. 맞지? 자, 그러니까 A, B, C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면 거니야 몇 B는? 2B는
A 플러스 C다. 자, 그리고 뭐 굳이 이거를 그치? B는 A 플러스 C의 평균입니다. 라고 쓰면 이제 요게 등차 중항. 한글로 읽기를 숫자 B는요. A와 C의 등차 중항입니다. 라고 읽는 거고 등차 중항은 다른 말로 하면 산술 평균. 둘을 더한 다음에 반띵하는 것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지. 산술기 할 때 그 산술이야. 오케이. 근데 이 성질이 매우 중요해서 등차 수열의 합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자주 사용이 된다. 밑에 있는 예제 한번 볼게요. 1번. 등차 중항의 성질을 이용하여 다음 식을 변형하시오 해놓고 1번에 A의 1과 A의 5래. 자, 1과 5 가운데는 누가 있다? 3. 이것도 쉽게 아까 칸수 차이를 n-3으로 바로 구한 것처럼 중간 항도 1과 5의 반띵으로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A와 A3이 몇 개 있다? 2개 있다. 이게 등차 중항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예제 A1, 3, 5, 4네. 아니지. A1, 3, 5, 7이네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1과 7 사이에 누가 있고? 4. 3과 5 사이에도 뭐가 있다? 4. 그래서 얘 더하기 얘가 A4의 2배, 얘랑 얘도 A4의 2배.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A4가 4개 있어와요.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된다가 등차 중앙이었지. 됐나? 다음 페이지 가자고. 자, 이제 등차 수열의 합입니다. 자, 등차 수열의 합 잠깐 칠판 보시면 그 구하는 원리가 뭐였냐면 이거였어. A의 1부터 A의 2부터 옴뇸뇸 해가지고 A의 n까지 다 더한 것을 구하고 싶다. sum, s를 이용하여 sn이라고 표현하자 라고 했을 때 얘를 구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똑같은 녀석을 거꾸로 한번 써보겠다 했지. 옴뇸뇸 A의 1. 자, 그러면 얘랑 얘를 더해준 거랑 얘랑 얘를 더해준 것은 뭐해요?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A2는 얘보다 얼마나 된 거고? 뿔D 된 거고 얘는 한 칸 앞으로 백 후진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D가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총합은 똑같았지. 그러니까 세로 줄끼리는 다 총합이 똑같은데 몇 개 있냐 이거 세로로. N개 있는 거지. 자, 그러니까 A1 플러스 A의 N이라고 하는 것이 어이고 2가 아니라 N개 있습니다. 그게 얘랑 얘를 더했으니까 SN의 2배였고 그러니까 반띵을 해주면 내가 원하는 SN을 구할 수 있었으니까 반띵을 여기다가 집어넣자. 이게 등차 수열의 합이었지. 자, 그래서 이거를 굳이 풀어 써보면 우리가 등차 수열 합의 공식을 얻을 수 있었는데 2분의 자, A1은 A라고 쓰고요. AN은 여기 보시다시피 A 플러스 N 빼기 1D니까 바로 몇 A? 2A 플러스 N-1D 곱하기 N이다. 라고 공식을 얻을 수 있었다. 맞니?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공식 또한 알고 있어야 돼. 실제로 문제 풀 때 많이 안 쓸지 몰라도 그래도 알고 있어야 돼. 자, 2분의 2A 플러스 N-1D 곱하기 N 또는 뭐 교과서는 2분의 N과로 2A 플러스 N 빼기 1D 뭐 이렇게 써 있을 수도 있겠지. 맞나? 자, 하지만 등차 수열의 합을 이렇게 공식만으로 바라보는 건 되게 멍청한 짓이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거야. 자, 그게 오른쪽 위에 있는 대칭성을 이용한 등차 수열의 합입니다. 나는 이미 여기 위에다가 핑크색으로 적어놨습니다. A1과 AN의 절반. 이게 아까 등차 중항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양옆의 합에 반띵한 거 아니야. 아까 양옆의 합이 가운데 2배면 양옆의 반띵은 정확하게 가운데겠지.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나는 뭐라고 부르자라고 했냐면 평균이라고 부르자. 뭐 직관적으로 당연히 맞는 말이겠죠. 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n을 곱해주자라고 하는 건데 n은 당연히 항이 몇 개니?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항수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은 평균 곱하기 항수다 라고 기억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누누이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실제로 이를 어떤 식으로 써먹냐 한번 그 밑에를 보면 자, 항의 개수가 홀수 개인 거 한번 예시로 먼저 들어볼게. 자, A의 1부터 옴뇸뇸뇸 해가지고 A의 9이 있다고 치자. 1과 9의 가운데는 누가 있고? A5가 있어. 그러니까 평균 A의 5야. 자, 근데 그게 항수 몇 개니까? 9개니까 9개다. 맞죠?
즉 등차 수열의 합 S9은 9배의 A5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조금 애매해지는 것이 만약에 이제 항이 짝수에 있으면 조금 애매해요. A의 1부터 옴뇸뇸 해가지고 A의 10인데 그러면 1과 10 사이엔 정확하게 항이 있어 없어? 없어. 반띵하면 5.5가 돼버린단 말이야. 원래 수열이라고 하는 건 자연수만 갖고 장난치는 단어니까 분수가 들어가면 안 되지만 등차 수열은 돼요. 왜 되지? 그렇지. 직선이기 때문에. 직선이기 때문에 이 점과 이 점의 가운데를 집어넣어도 그 규칙성에 어긋나지 않는단 말이야. 만약에 곡선이면 안 될 거 아니야. 얘랑 얘 가운데 하면 이렇게 붕 떠 있어가지고 규칙이 어긋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수함수 이런 데 전혀 아니지. 비수열 같은 데 전혀 안 되는 거지만 등차 수열만 할 수 있는 짓거리였다. 자, 그래서 얘도 어거지로 A에 뭐가 5.5가 몇 개 있다? 10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5.5라고 쫄 필요 없어. 얘도 실제로 구할 땐 똑같이 하면 돼. A 더하기 몇 D야? 4.5D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등차 수열은 0.5라는 표현이 가능합니다라는 거. 이걸 활용하면 그 밑에 있는 예제를 조금 편하게 풀 수 있겠지. 자, 이 예제 볼게요. 밑에 봅시다. 1번. AN의 일반항이 AN equal 3n-의 7일 때 S의 11을 한번 구해보소. 이렇게 나왔다. 자, 맨 첫 번째 A1부터 A의 11까지 간대. 1이랑 11 가운데는 누가 있니? 6. 6이 몇 개 있다야? 11개. 그러니까 얘는 11 곱하기 A6로 바꿔주면 돼요. 그럼 3, 6에 18 빼기 7이니까 11. 11 곱하기 11은 121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졸리지 거니? 진짜 신기한 게 이러다가 딱 6시 수업 땡 치고 이제 9 달려갈 때는 눈이 진짜 똘망똘망해지긴 해. 나도 공감해. 나도 그랬어. 나도 당연히. 야, 그건 대학생 때도 안 바뀌더라. 대학생 때도 이제 막 3시, 대학교 가면 50분 안 끊어주고 이제 2교시, 3교시 연달아 하면 특히 시간표도 족같으면 막 5시부터 8시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앞에 텅텅 하루 종일 딴 데서 집에 있다가 오후 5시에 와가지고 8시까지 수업을 들어. 그러면 진짜 막 이러고 있다가 8시 땡 치고 얘들아 술 먹으러 가자 그러면 하고 이제 열심히 술 먹으러 가고 그러지. 다 공감이 됩니다. 미안해요. 미안. 자, 근데 2번 봐봐. 2번 중요하다잉. A2가 3이고 A9가 7인데 나보고 찾으라는 게 S의 10이요. 자, S의 10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A의 5.5 곱하기 10이겠지만 그럼 A의 5.5가 여기서 즉시 나오냐 하면 그렇지 않잖아.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등차 중앙에서 파생되는 이야기인데 봐요. 되게 중요합니다. A의 1 플러스 A의 7은 A2 플러스 뭐랑 똑같지? A6랑 똑같지. 그거 어디 있어서? 여기 있던 원리야. 그렇지? 하나 커지면 하나 작아지면 돼. 하나 커졌으니까 하나 작아지면 되지. 자, 그러면 A의 2 더하기 A의 9는 다른 말로 뭐라고 볼 수 있어? 1과 10이라고 볼 수도 있지. 그 말은 3이랑 7을 더해준 다음에 반띵한 것, 맨 앞과 맨 뒤의 반띵, 이게 바로 두 글자로 뭐라는 거야? 평균이라는 거지. 그게 10개 있다라고 계산해 주시면 50이겠네요. 자, 그 다음 이 32페이지 등차 수열의 블록합도 등차 수열이다 라고 하는 실전 개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등차 수열이 이렇게 쪼르르 연결이 되어 있다고 치자. A1, A2, A3, A4, 9까지만 좀 적읍시다. 7, 8, 9. 나 개수 뭔가 빠뜨렸는데? 3 어디 갔냐? 에이씨. 에라이.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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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9개 항이 있다고 치자. 이 등차 수열 총 9개를 3개씩 묶어서 하나의 블록으로 처리를 해보자. 7 더하기 8 더하기 9, 4 더하기 5 더하기 6, 1 더하기 2 더하기 3 이렇게를 3개의 총 블록으로 봤을 때 이 붉은색 네모들, 박스, 블록들끼리도 무슨 수열을 이룬다고?
등차 수열이 이룬다고. 왜 그런 거야? 잘 생각해봐. 이거 실수 많이 할걸? 이 블록을 두 번째 블록으로 만들려면 몇 D 더 해야 돼? 3D. 그럴 줄 알았지. D. 지랄하고 있죠. 이거 많이들 실수해요. 재화나 몇 D? 9D. 왜? 얘한테도 3D 더해줘야 얘가 되고 얘한테도 3D 더해줘야 얘가 되고 얘한테도 3D를 더해줘야 얘가 될 거니까 암튼 더하기 9D가 필요해. 자, 그게 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덧셈과도 똑같단 말이죠. 4, 5, 6이니까 7, 8, 9, 3칸, 3칸, 3칸이니까 9D가 필요하다. 그 말은 결국 같은 숫자만큼 더해진 거기 때문에 이 세 개는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거였지. 이해되나? 이걸 알면 이거를 소재로 한 문제는 빨리 풀 수가 있다. 자, 예제 2개 풀어볼게요. 예제 보시면 1번 등차 수열의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다음을 구하십시오. S10, S20가 있습니다. 주의할 것. 일단 이렇게 편하게 쓸게. A의 1부터 10까지. 이렇게 좀 야매로 쓸게요. 11부터 20까지. 21부터 30까지. 이렇게 있다고 칠 때 S10이 5니까 여기까지의 합이 5야. 그치? 자, S20가 30이면 자, 이게 30인 건가요, 준성아? 아니지. 얘는 11부터 20까지 합이니까 S20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다 더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다 더해준 것이 지금 문제에서 30이에요 라는 뜻이니까 남아있는 요만큼은 얼마다? 25다. 그리고 났더니 이게 10개짜리 블록, 10개짜리 블록, 10개짜리 블록이니까 얘네들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을 거기 때문에 5, 20이니까 그 다음은 얼마라서? 45, 20만큼 커졌겠네. 그죠? 근데 마지막을 또 마무리 S30은 45 하면 되는데 안 돼. 또 다 더해 주신 게 또 S30일 거니까 5 더하기 25 더하기 45는 75다. 이렇게 나오겠지. 고맙게 생각해. 이렇게 잘 설명해 주지 않냐. 주워 담아? 강의실은 깨끗하게 해주세요. 자, 2번도 마찬가지. S5, S15가 60 이렇게 주어졌다. 자, 그럼 일단 볼게. S5가 10이니까 그거는 그냥 얘가 10이다라는 건 바로 쓸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S15이 60이니까 자, 일단 5개씩이 블록이 됐다라는 걸 관찰했기 때문에 5개씩 끊어 쓴 거예요. 그건 당연히 느껴질 거고. 요렇게를 다 더했더니 합이 60이야. 근데 누가 등차 수열이면 이 친구와 이 친구와 이 친구가 등차 수열. 근데 합이 60이야. 그렇지. 이 정도는 찍어서 맞추면 돼요. 20과 30이겠죠. 근데 문제는 A의 8을 구하래. 어쩜 좋아. 좋아요. 그치? 여기 가운데 블록을 보면 6, 7, 8, 9, 10의 합이지. 그 말은 여기 있는 6, 7, 8, 9, 10은 가운데 있는 누가? A8이 몇 개 있다? 5개 있다. 따라서 A8은 4다. 이런 식으로 블록합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자는 거야. 자, 착각하면 안 돼. 모든 문제가 블록합으로 풀리는 건 절대 아니고 대부분의 문제는 그냥 이렇게 평균 곱하기 항수나 아니면 심지어는 그냥 공식대로 받기로 풀어야 되는데 가끔 되는 테크닉을 알려준 거지 이걸로만 풀란 얘기는 절대 아닌겨. 오케이, 맹신은 아니야. 이런 유형은 이렇게 풀자는 거야. 근데 20, 30 찍어서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얘를 10 더하기 t, 10 더하기 2t 다 더했더니 60. 그치? 미지수 설정하면 돼요. 뭐 자꾸 뭐 아무것도 안 해도 와와하고 지랄들이야 진짜. 자, 그 다음 34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의 합을 2차 함수의 이미지로 가져가자라는 이야기. 왜냐면 아까 등차 수열 자체는 그냥 n에 관한 1차식이었으니까 직선의 이미지였잖아. 그죠? 근데 등차 수열의 합은 공식 지워버렸다. n이 2번 나와서 n제곱 이렇게 하게 될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2차 함수로서 받아들이면 굉장히 편한 문제들이 수능에 간혹 출제가 됩니다. 간혹이 아니야. 엄청 많이 출제가 돼요. 실제로 올해
4월 달에도 그 바로 직전에 아까 75점 1등급이라 했던 그 시험에도 이 지금부터 수업할 개념을 가지면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었고 뒤에 실어놨어요. 자, 킬러는 아니었고 한 20번 문제였던 것 기억하는데. 자, 일단 1번 첫 번째 주제 AN과 SN 사이의 관계죠. 이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겠지. SN이라고 하는 것이 1항부터 N항까지를 다 더한 거다 보니까 S의 1과 A의 1은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지. 개념상 똑같은 거네, 그죠? 그 다음 AN은 N번째 항까지 합해서 뭐까지 뺀 거야? N-1번째 항까지의 합을 빼준 거고. 근데 이거는 주의할 게 수열이라고 하는 건 자연수에서만 얘기하는 거니까 S0 개념상 이해돼야한데 이상해. 그러니까 여기 1이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N은 2 이상이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만약에 문제에서 SN은 뭐뭐뭐뭐예요. AN은 뭔가요? 이런 식으로 SN으로부터 거꾸로 AN을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라면 반드시 이 개념을 이용해서 A1은 S1 대입하면 되지. AN은 이거 하면 되지 뭐. 단 2 이상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지. 됐나요? 자, 밑에 바로 예제 한번 빨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 SN이 뭐라고 주어졌냐면 2n제곱 플러스 4n. 자, 당연히 다 너네가 아는 그 빠른 테크닉 이따 알려줄 건데 처음이니까 한번 천천히 해보는 거야. 자, 얘가 뭐가 되냐? 일단 A1 구해보자. 동준 A1 얼마? 6. 그 다음 병윤 AN은 뭐 빼기 뭐? 좋아. 그래서 n이 대입된 SN에서 n자리가 n-1로 바뀐 이 친구를 빼면 될 거야. 그치? 그러면 2차식 전개해가지고 쓱쓱 빼면 되겠지? 하고 나면 결론이 뭐가 나올 거냐면 4n 플러스 2가 나올 거예요. 그 과정은 잠깐 생략해서 계산이니까. 오케이?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단 얘는 n이 뭐 이상일 때야? 2 이상일 때. 근데 잠깐만. 4n 플러스 2는 2부터밖에 못 넣는다고 했는데 미친 척하고 1을 집어넣어 봤더니 6이 나오는데 실제 A1과 일맥상통해야 안 해? 하지. 그럼 굳이 이렇게 두 줄로 나눴을 필요가 있어 없어? 첫 번째 항은 6인데요. 두 번째 항부터는 이거에 나눴을 필요 없지. 그러면 이런 케이스라면 그냥 일반 항은 그냥 4n 플러스 2예요. 뒤에 아무것도 안 썼다는 뜻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그렇다는 뜻이니까. 라고 깔끔하게 한 줄로 정리해주면 되겠지. 맞냐? 근데 말이야. 그 바로 밑에 있는 2번 예제. 2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1 있지 않습? 얘를 계산을 해보면 첫 번째 항 A1은 7이 나오는데 같은 원리로 계산을 해보면요. AN은 4n 플러스 2라고 나와. 그리고 당연히 이건 같은 원리로 푼 거니까 n은 2 이상이야. 그러고 이제 다시 미친 척하고 2 이상인 아래쪽 식에다가 1을 대입을 해봤더니 일맥상통을 해 안 해? 안 해. 그럼 이런 거는 한 줄로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이럴 때는 A 젠장 하고 그냥 이렇게 케이스 분류를 하면서 써주는 것이 답이 될 건데 왼쪽 예제와 오른쪽 예제의 차이를 한글로 뭐라고 하냐면 얘는 첫 번째 항부터 규칙에 녹아들어 있다라고 할 것이고 얘는 첫 번째 항은 좀 abnormal, 규칙에 어긋나요. 두 번째 항부터가 규칙이에요.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겠다고. 오케이? 이해돼요? 그럼 궁금할 거 아니야. 어떨 때는 첫 항부터가 규칙에 녹아들고 어떨 때는 두 번째 항부터 규칙에 안 녹아드냐가 궁금할 거 아니냐? 아하. 자, 2차 함수, 등차 수열일 땐 뒤에 상수항이 있으면 돼요. 라고 세세하게 하지 말고 일반에서 알려드릴게. 그게 밑에 있는 거야. 봐봐. 여기서 설명해드릴게. 아까 말했다시피 여기에 1을 못 집어넣는 이유가 뭐야? S0가 어색하니까. 근데 만약에 잠깐 미친 척하고 넣어서 S0가 있다고 쳐요. 만약에 S0, 자, 1 집어넣어볼게. 여기다가 미친 척하고 1 집어넣어볼게. A의 1은 S1-S0지. 근데 원래 팩트는 이게 맞잖아. 근데 이게 붙어버렸잖아. 근데 이대로 하고 싶으면 S0가 뭐면 돼? 0이면 되죠. 이해되냐? 자, 그래서 이 예제 1, 2번처럼 첫 번째 항부터 규칙에 녹아들려면 오케이? 첫 항부터 박스에 다 적혀있죠. 첫 항부터 규칙에 녹아들려면
S의 제로가 0인지를 체크하면 돼요. 이거는 등차 수열뿐 아니라 등비 수열에서도 통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수열에 통용된다는 거야. 0을 미친 척 집어넣어서 제로가 나오면 그거는 첫 항부터 규칙에 녹아든다라고 박스에 정해놨다. 그치? 실제로 얘 봐. S0는 빵. 얘는 S0는 1이니까요. 이해되셨나? 오케이. 상준아, 힘내. 뜨고 있는 게 기적이야 지금. 상준아, 일어나. 잠깐 서 있어. 자, 그 다음 이제 다시 전반적인 AN과 SN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다시 한번 등차 수열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 들어올게요. 자, 등차 수열의 합은 N에 관한 2차식이다라는 말. 자, 뭐였냐면 보셔잉. 아까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이 뭐였냐면 2분의 N괄호 2A 플러스 N-1의 D 였다 보니까 얘를 전개를 해보면 2분의 DNN D 곱하기 N제곱 그 다음 플러스 2분의 뭐 어쩌시 잔잔바리가 있고 곱하기 N 이런 식의 2차식이란 말이야. 아하. 중요한 성질은 첫 항부터 등차 수열이라면 등차 수열의 합은 뭐가 없는 2차식이야?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죠. 그럼 아까 요 예제처럼 상수항이 있으면 첫 항은 규칙인 거야 아닌 거야? 아닌 거겠지. 자, 그래서 이것도 또다시 정리하면 어떤 수열의 합 SN이 AN제곱 플러스 BN처럼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면 얘는 첫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만약에 SN이란 친구가 상수항이 있어 불어 AN제곱 더하기 BN에다가 C 뭐 이런 식으로 있어 불면 이 친구는 이런 식으로 까비 첫 번째는 규칙에 어긋나는 뒤 둘째 항부터는 등차 수열을 이루겠네요 라고 판단하실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자, 바꿔 말해 이런 거야. 2차식이면 무조건 등차야. 다른 수열 더해서 2차식 나올 수는 없어요? 없어요. 오케이? 1대1 대응. 이쪽 방이 더 맞고 이쪽 방이 더 맞다고 생각하면 돼. 됐니? 자, 다음. 그래요. 자, 이 다음에 해볼 주제는 뭐냐면 SN이라는 식이 주어졌을 때 AN이라는 걸 빨리 구하는 방법입니다. 아까 요 예제를 보면 SN이 N에 관한 2차식으로 주어졌을 때 엄마야 귀찮아라. 이거 막 1 대입하고 AN을 SN-SN-에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했었단 말이야. 그 과정이 귀찮다 보니까 생략해서 좀 빨리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반항 AN은 아까 봤다시피 기울기가 얼마? D. 그러니까 DN 플러스 A-D 이고 SN 등차 수열의 합도 이거 보시다시피 2분의 DN제곱 플러스 2분의 2A-의 DN 이렇게 나오니까 SN을 통해 AN을 빨리 구하는 방법은 일단 최고 차항의 개수에 주목을 하자였지. 맞나? 얘를 2배 해주면 얘고 얘를 절반 띵 해주면 얘지. 근데 뭐 절반 이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마치 뭐처럼 얘를 뭐 하는 것처럼 미분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라 라고 얘기했었어. x제곱을 미분하면 2x다 이걸 이용하는 거지. n의 제곱을 미분하면 2n 될 거니까 약분돼서 dn이 되겠네. 근데 원래 함수라는 건 연속적인 실수에서 얘기하는 거인데 얘는 뚝뚝뚝뚝 끊긴 자연수에서만 얘기하는 거니까 뒤쪽은 맞아떨어져 안 맞아떨어져? 안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최고차항만 빨리 확인하고 그러면 이 뒤에 모르는 여기는 어떻게 해결할 거야? 그렇지. S1과 A1이 같음을 이용해라 이렇게 설명했었습니다. 오케이, 두 단계. 일단 미분 틱하게 하신 다음 그 다음에 A1과 S1이 같음을 이용하여 빠르게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자, 근데 문제는 그러면 얘처럼 상수항이 있어서 둘째 항부터 등차시면 어떡해요? 그것도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 여기 예시로 보자.
여기서 예시 확인해보면 자, 얘 2n제곱이야. 미분하면 몇 n? 4n. 첫 항 얼마? 6. 그럼 4n 다음에 6 되게 끼워 맞춰? 2. 여기도 마찬가지.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상수항 무시해. 없애버려. 미분해봐 몇 n? 4n. 일단 됐고. 무시했어. 첫 항 얼마? 6. 무시하라고. 누구 7이야? 7 누구야? 아닌 척하고 있는 거 봐, 저 새끼. 없는 척하고 미분하면 4n, 첫 항 6이니까 뒤에 2까지 맞춰놓고 단 2 이상. 첫 항은 따로 해. 라고 하면 된다고. 오케이. 자, 한 번 더 확인하는 문제 밑에 2개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예제 1번. 빠르게 하자. SN이라고 하는 것이 4n제곱 플러스 3n입니다. 1초 컷 나와야 돼. 자, 미분하면 몇 n? 8n. 근데 첫 항이 얼마여야 돼서? 7 마이너스 1배. 7 이어야 되니까 빼기 1을 해야 된다. 야. 정식 이상해지네요. 아찔하군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SN이라고 하는 것이 2분의 1의 n제곱 플러스 2분의 3n 플러스 3이다. 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얘도 즉시 AN을 찾아보자. 없는 척해요. 미분해봐. N. 없는 척 계속해. 첫 항이 얼마야? 2. 그러니까 1 대입했을 때 2가 되려면 플러스 1. 단 이거는 n이 뭐 이상일 때? 2 이상일 때. 그럼 첫 항은 AS1에다가 그대로 대입하여 5다. 이렇게 해주는 거지. 마지막이 아니네? 2개 남았네? 아니야. 다 끝났어. 거의 다 끝났어. 콜레라다, 콜레라. 자, 보겠습니다. 결국 계속 지켜봤던 것처럼 SN이라고 하는 건 n에 관한 2차식 상수항이 없음, 상수항이 없다라는 건 어디를 지난다야? 0. 그렇지, 0. 원점을 반드시 지나는 2차 함수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 그리고 당연히 2차 함수는 최고차항의 개수에 따라서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 달라지겠지. 맞냐? 그리고 당연히 여기까지 있으면 대칭축도 뭐 A에다가 달라질 수 있겠지. 그래서 가능한 그래프의 개형이 총 4가지가 나옵니다. 자, SN이라고 하는 걸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쓸게요. AN제곱 플러스 BN 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일단 이거 대답해요. 공차 얼마야? 2A. 잘하네. 일반항 찾으려고 미분하면 2AN 될 거니까. 그치? 자, 그 다음에 첫 항 뭐 A 플러스 B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지. 얘네들의 부호 등등에 대하여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자, 첫 번째. 자, 이쪽은 들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우린 자연수 n 집어넣을 거니까 양수만 볼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여긴 들으려고 했는데 어떤 상태냐면 대칭축이 왼쪽에 있으면서 아볼인 상황이지. 자, 생각해보자. 아볼이라는 건 A가 무슨 수란 뜻이야? 양수. 근데 공차가 2에 뭐 2배인 건 상관없이 부호는 일치할 거니까, 그죠? 얘는 공차 D가 0보다 어떤 거야? 0보다 큰 거지. 이해돼요? 그 다음에 첫 항 은 0보다 어떤 걸까? 0보다 커요. 왜냐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첫 항이 양수야. 근데 공차도 양수면 등차 수열이 시작할 때부터 계속 양수로 뭐해지기만 해? 커지기만 하지. 그럼 걔들을 더하면 계속 뭐해지기만 할 거야? 증가만 하겠지. 그러니까 2차 함수에 증가하는 부분만이 등차 수열의 합식으로 보인다는 거야. 이해되죠? 자, 마찬가지로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위로 볼록이네. 공차가 얼마겠어? 음수. 첫 항 얼마겠어? 양수. 왜 음수? 이것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초항이 음수인데 공차가 음수에서 작아지기만 하지. 그런 친구를 더하면 더할수록 음수로 더하니까 더 뭐해져?
작아져. 그러니까 작아지기만 하는 그래프가 나오겠지. 네. 오케이? 자, 근데 이런 그래프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그래프. 원점은 당연히 지나는 거니까 축이 오른쪽으로 빠져나와 있는 거지. 자, 얘부터 하면 뒤집혔지만 책이랑 좀 뒤집혔지만 봐줘요. 자, 얘는 공차 D가 0보다 어떠니? 일단 작죠? 근데 초항이 어떨까? 그렇지. 2A랑 헷갈리니까 그냥 한글로 쓸게요. 초항이 양수야. 자, 무슨 얘기냐? 처음엔 양수야, 그죠? 그러니까 조금씩 공차를 빼도 여전히 양수긴 하지. 그러니까 걔네들을 더하면 총합은 커져 나가죠? 커지고 있겠지. 그러니까 조금씩 커져. 근데 그러다가 항이 음수가 돼버리면 그 음수를 추가하는 순간 전체 합은 점점 뭐 해지기 시작해? 작아지기 시작하지. 그러니까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모양새가 생긴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이게 공차는 음수, 초항은 양수인 케이스. 그럼 그 반대도 있을 수 있겠네요. 초항이 음수인데 공차는 양수인 경우. 공차가 양수고 초항은 음수인 경우. 그럼 처음에는 음수니까 시발 더하면 더할수록 빚이 계속 쌓이는데, 그지? 언젠간 항이 양수가 될 거 아니야.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빚을 갚고 돈이 많아지기 시작하겠다, 이런 느낌이지. 자, 그래서 결국 등차 수열의 합은 총 4가지의 양상을 띠는데, 띠는 야 띠야 띠야 야 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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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다는 어떨 때 띠지? 눈이 아니 띠 말고 띠다. 아유 짱깨야, 너 가만히 있어. 중국인은 이런 거 잘 몰라. 와 미친 새끼 이거. 와. 이게 눈에 띄다. 얘는 이게 노란 이게 없어? 뛰다가 점프를 뛰. 띠는 이거 있고. 네. 이런 건 없어요? 노란 빛을 띠다. 병신아. 노란 빛을 띠다 이런 거래. 그럼 몰라. 대세조단 보소. 자, 아무튼 자, 이런 4가지 양상 중 문제에 나오는 건 오른쪽 케이스밖에 없어요. 왜? 재미가 없잖아. 그지? 이런 케이스는 재미가 있어. 왜? 여기다가 무슨 값을 씌울 거야? 절대값 씌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문제 만들 거예요. 요게 이제 등차 수열의 합 준킬러 킬러 유형의 단골 소재야. 자, 그러면 마무리. 등차 수열의 합의 최대 최소 이런 소재를 볼 건데, 이제 우리는 봐봐. 등차 수열의 합을 바라볼 방법이 2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AN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 또 하나는 SN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 AN 관점에서 접근한다라는 건 아까 이거 설명할 때 했던 것처럼 봐봐. 양수일 때는 더하면 더할수록 뭐해지지만 커지지만 항이 음수로 탁 되는 순간 집중해. 계속 뭐해질 거야 이제? 감소할 거다. 아, 그러면 항의 부호가 양에서 음이 될 때가 경계겠구나. 반대로 음수에서 출발하면 음일 땐 계속 뭐하다가 작아지다가 항이 양수가 되면 조금씩 다시 커지겠구나. 이런 식으로 항의 부호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요 2차 함수는 바로 대놓고 2차 함수니까 가장 중요한 성질 뭐? 대칭성을 이용해서 한 이 정도가 7이야. 아, 그럼 7부터 감소하겠지. 또는 7이 최대겠지. 뭐 예를 들어 여기가 뭐 3.5야. 그러면 뭐 3일 때랑 4일 때가 대칭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관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AN 부호로 관찰하거나 SN의 모양으로 관찰하거나 그게 마지막에 적혀있는 말이에요. 그렇지? AN을 알 때 항의 부호 사용, SN을 알 때 그래프의 대칭성 사용. 자, 그걸 예제에 녹여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첫 번째 예제. AN은 마이너스의 3n 더하기 22 일 때 SN의 최대값을 구해라. 자, 바로 답 나옵니다. S 얼마가 최대야? 7이 최대지. 왜? 7번째 항까지는 21 빼봤자 1 양수인데 8부터 음수가 네가 더하면 안 되겠지. S7이겠죠. 자, 복습이야. S7은 뭐 곱하기 뭐예요? A 4 곱하기 7. 가운데가 4고 1 곱항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A4가 얼마냐면 70이구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SN은 2n과로 n-의 7이다. 이렇게 나왔을 때 SN의 최소값을 구해라. 자, 대칭축이 얼만겨? 2분의 7이죠. 근데 당연히 뭐 2분의 7이란 건 대입할 수 있어, 없어?
없을 거니까 그 근처에 있는 가까운 정수 3과 4 둘이 값은 똑같겠지. 자, 그러니까 S의 3이나 S의 4나 똑같을 겁니다. 3 대입하면 마이너스의 24인가요? 이해되냐? 자, 잠깐 스탑.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하나 물어볼게. A의 얼마가 0이야? 7, 0. 0 이것까지 나오고 이걸 모른다고? 7. 에이 7 같은 병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7. 이건 S야 병윤아. S7 말고 A 네모를 물었잖아. A 얼마가 0이냐고. 4. 4지. 왜? S3과 S4의 변화가 없대. A4를 추가로 더해줬는데 변화가 없다잖아. 이런 것도 볼 줄 알아야 된다고요. 됐냐? 오케이. 자, 다음 문제. 여기서부터 이제 쭉 있는데 이걸 다 풀진 못하니까 몇 개만 딱 2개 정도만 딱 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자, 40페이지만 딱 할게. 2문제만 합시다. 육논술. 그럼 내가 상준이 내년에 논술 가르쳐야 된다고? 아니 쟤는 인문 논술이구나. 다행. 쌤, 무슨 거 가르쳐요? 나 원래 논술 대치동에 쭉 했었다가 여기 넘어오면서부터는 너네가 논술을 받아들일 사람들이 아니어서 그냥 내가 수업을 안 했지. 전 정의. 왜냐면 작년, 재작년 고3 이 너네보다 더한 고3이어서 힘들어서 그냥 안 했어. 제가 문제인 거죠. 논술로 거기가 서울대 의대 간다는 거. 올. 논술로 서울대 의대 보내요. 서울대 논술 안 뽑아. 연대 의대로 가자. 연대 의대. 연대의대 쌉 가능이지. 연대 의대로. 심지어 최저 등급도 없어. 진짜요? 연대, 한양대, 뭐 서울시립대 이런 데는 최저 등급이 없어서 논술만